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이스 토크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발전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당진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정책과 사업들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동준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역사와 역할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서 지방의제 20일 실천기구로 출발했고요. 맑고 푸른 당진 20일 실천협의회라는 이름으로 2002년 10월 18일에 창립했으니까 어느새 내년이면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창립 당시에는 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주로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해왔고요. 또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명칭을 바꾼 것은 활동 영역을 환경 하나에서 사회, 경제, 환경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축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인류 사회 공동의 문제를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한다는 슬로건을 구체화하기에 좋은 조직으로 정비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충남에서는 15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과 충청남도 광역까지 13개의 기구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0여 개 정도 있고요. 이렇게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사회가 한층 더 복잡,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공의 정책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그런 사회 문제들이 많아지게 됐고요. 또 공공 갈등도 늘어나게 되니까 시민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함께 해결하는 기능이 필요해진 거죠. 바로 거버넌스의 역할인데요.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협치기구로서의 역할을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계층이 공공 영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새롭게 꾸려졌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협의회의 임원들은 2년씩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제4기 위원 위촉이 있었고요. 2월 9일 제7차 정기총회가 있었는데요. 제3기에 이어 계속 활동하시는 분과 처음 위촉받으신 분이 50대 50 정도 됩니다. 타 지역에 비하면 신임위원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인데요. 예전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협의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위원이 하나의 분과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제4기에는 분과 활동이 한층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사회, 경제, 환경, 도시계획, 교육문화 등 5개 분과였는데 이번 제4기에는 교육과 문화를 각각의 분과로 나누면서 6개 분과가 되었고요. 또 도시계획 분과도 도시공동체 분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08명의 위원이 위촉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유관부서 과장급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등도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제4기에는 한 개 분과당 한 개의 특정 사업을 마련해서 꾸준히 진행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당진시의 경우에는 행정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중요한 가치로 설정을 하고 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진시는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를 시정 최상위 목표로 삼고 있고요. 또 공무원들의 의식 개선 교육과 청내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 담당 부서가 이제 예전에는 환경정책과였는데요. 4년 전에 이제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 담당관실에 지속가능 발전 팀을 만들어서 이관한 적이 있고요. 2019년에는 지속가능 발전 담당관실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담당관도 지속가능 발전 업무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기존 공무원이 아니라 개방형 임기제로 공모를 통해서 정했고요.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속가능 정책팀과 지속가능 협력팀, 그러니까 4개 팀 중에 2개 팀이 저희 협의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제4기 임원진과 시장님과의 간담회 자리가 있었는데요.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행정 전 부서에서 지속가능 발전 가치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정도 나간 상태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요. 실은 아직 한 걸음도 못 된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점들을 많이 부러워할 정도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당진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에 가입해 있고요. 현재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도시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꾸준히 진행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선도도시로 인정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목표와 성과 관리를 하는 점, 또 저희 협의회를 비롯해서 민관협치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점이 대외적으로는 높게 평가받으면서 지난해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당진시와 본회가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고요. 또 충남 민관협치 사례 발표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물론 큰 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지속가능발전 선도지역으로서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행복한 고민이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협의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거버넌스 기구이다 보니까 협치, 연대, 네트워크 활동이 기본입니다. 행정 각 부서와 함께 협의하고 실천하는 민관협치, 또 사회, 시민사회와 연대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함께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행정과의 협치는 지속가능발전 담당과실을 포함해서 기획예산 담당관실,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문화관광과, 도시재생과, 또 농업정책과, 평생학습과 등 시민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유관부서와 크고 작은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별로는요, 탄소 중립 1.5의 실현을 위해서 온실가스 줄이기, 진단 컨설팅 등의 지정 사업이 있고요. 당진 지역 환경교육센터 업무와 기후환경 네트워크 사무국 업무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물의 날이나 지구의 날 같은 환경 관련 기념일에 즈음해서 행정이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일도 있고요. 또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각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도록 컨설팅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수탁받은 지역환경교육센터 사업으로는 환경교육 시범마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면천면 율사리에서 여러 해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역 전체의 환경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도 진행하고요. 또 환경교육을 마을로, 학교로, 자연으로 찾아가서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또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은 당진 지속가능발전 시민학교나 논빼미 시민학교 등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속가능발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사업들입니다. 네, 이런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게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정말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들이 함께하는 장치들이 어떻게 잘 마련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함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세계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당진 번영회, 밝은사회 당진클럽, 환경운동연합, YMCA, 당진이동, 당진보건소와 함께 당진지역 행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4월 한 달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했는데요. 우유팩, 아이스팩, 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 또 당진천 벚꽃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하루 1만 보 이상 걷기, 또 에코바이크 앱을 활용해서 자전거 타기, 또 학생들은 지구에게 편지 쓰기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시민과 학생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이 우유팩을 모아오시면 두루마리 재생 화장지로 교환해 드리고요. 아이스팩이나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아오시면 EM 세탁 비누로 교환해 드리는 행사였는데요. 350여 분 정도 참여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 벚꽃이 예년보다 좀 일찍 개화했는데요. 벚꽃이 만개할 즈음에는 벚꽃길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주워 오시면 커피 쿠폰을 나누어 드리는 행사도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보건소와 함께 진행한 거주 앱을 활용한 하루 1만 보 이상 걷기와
에코바이크를 활용한 자전거 챌린지 행사도 지난 4월에 한 주간 정도를 기간을 정해서 진행했는데요. 1,100명 이상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당진교육지원청과는 학생들이 지구에게 편지 쓰기를 진행했는데요. 21통의 감동적인 편지가 도착했고요. 온라인 행사에서 우수작 2편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기후위기, 지구를 살리고 당진을 위한 나의 실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지난 22일에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한 지구의 날 기념 온라인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셔서 실시간으로 댓글이 700여 개 정도 달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언택트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실제로 지속가능발전위원이 위촉돼서 활동을 하는 걸로 아는데요. 이런 시민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4기 위원 위촉식에는 시민위원 100분이 참여하셨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공개 모집을 통해서 모셨고요. 사전 워크숍을 진행해서 저희 협의회 활동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제4기 위원들은 6개 분과로 나뉘어서 각각 소속된 분과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해당 분과의 회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시고 실천 활동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속가능발전 시민학교, 작은 워크숍 등 학습 프로그램이 주제를 정하게 됩니다. 각 분과별로 협의해서 주제를 정하고 해당 분과와 관련된 활동을 계속 하시게 됩니다. 예컨대 최근에 당진시는 그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본회 위원들이 추진위원이나 시민참여단에 다수 합류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분과는 도시농업, 자유농업, 문화분과는 노 플라스틱 버스킹, 환경분과는 나는 환경활동가다. 이런 이름으로 분과별로 중심활동을 정했고요. 곧 추진해 나갈 텐데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노 플라스틱 버스킹은 본회 문화분과와 한국생활음악협회 당진지부가 함께하는 버스킹인데요. 한 달에 2번 정도 당진 관내를 순회하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음악 공연도 보시고 당진의 문화와 노 플라스틱 활동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코어 역할을 위원분들이 곳곳에서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당진시만의 차별화된 지속가능발전 사업 같은 것들도 어떻게 있을까요? 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가장 차별화된 점은 2017년에 수립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체계를 캐비넷에 넣어두지 않고 계속 가동하면서 평가하고 피드백하면서 점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좀 필수적인데요. 지난 연말에 발행한 2020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각종 지표 평가 결과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본회 위원들과 시민들이 하나하나의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평가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라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적, 협치적 관점이 관통한 사례인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용역을 주거나 해서 몇 사람이 평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기 힘든 당진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당진은 유엔이 정한 17가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계해서 당진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17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88개의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정해서 해당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도 돋보이는 점입니다. 또 차별화된 또 다른 사업은 전담부서인 지속가능발전 담당관실에서는 지속가능 시민발전소와 알지하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건데요. 알고 보니 지속가능, 하고 보니 지속가능 이라는 뜻의 알지하지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진행하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사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에코바이크라는 앱을 활용해서 자전거 챌린지 사업도 저희 협의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 50만이 넘는 타 도시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긴 한데요. 당진은 자전거를 타기에 썩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이동 수단으로 손꼽는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를 연장하거나 확장해야 하는데요. 그런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타 도시에서 차별화되는 어떤 전략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공동체 통합지원센터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차별화된 사업들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향후 사업 추진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다음 달이죠. 6월 8일에 학술 세미나가 열립니다. 지속가능발전학회가 지난해에 창립되었는데요. 지속가능발전 민관학 네트워크 첫 번째 세미나가 학회 내에 당진발전특별위원회 주최로 당진에서 열립니다. 최근 기업 내에서도 ESG 경영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점에서 ESG 경영의 국내외 동향과 당진 지역 기업의 ESG 경영 과제 등을 다루게 됩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의 상황도 좀 비슷하긴 할 텐데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가 고민되고 있습니다. 논빼미 시민학교는 당진교육지원청의 창의체험학교와 연계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시작되었고요. 또 일반 시민과 기관 단체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환경교육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올해 5회째 진행하게 되는 당진 지속가능발전 시민학교는 줌과 페이스북 라이브 중계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 탄소중립 1.5와 관련한 캠페인과 시민 실천 활동도 지구의 날 행사처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요.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과별 사업도 준비되는 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이 지속가능 발전에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을 기울여 갈지 궁금합니다. 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해부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의 온라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요. 또 이만큼 진행해 왔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것과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는 차이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강좌, 토론회, 워크숍, 캠페인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다 보니 준비해서 마무리 짓는 데까지 몇 배의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온라인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폭은 넓혀야겠고 또 홍보 방법도 온라인으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 진행된 사업들 내용을 보시면 저희 협의회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것보다는 많은 기관 단체가 모여서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양상을 좀 띠게 됩니다. 앞으로도 그럴 텐데요. 본회의 기본적인 분과 활동은 이미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사업 추진에 대한 고민을 한 차원 높게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는 당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상위 가치여야 하고요. 또 인류의 공생을 위해서는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큰 우박이 차량을 좀 파손하기도 하고요. 또 때 아닌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요. 기후위기, 기후재앙 또는 기후비상사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제는 벗어나고 싶으시죠? 친구, 이웃들과도 5명 이상 모여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옛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유팩을 모으거나 또 아이스팩을 모으거나 걷기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이렇게 생활하는 작은 실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 시청자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질 텐데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어떻게 실천해 갈 수 있을지 지역 주민 여러분도 함께 고민하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